자, 오늘은 4페이지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내용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어디에서? 지표면 근처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표면 근처에서는 항상 어떤 물체든 중력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중력에 의해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걸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이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 이 뒤에 수평 방향을 던진 물체 운동과 비교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의 정의는 지표면 근처에서 가만히 놓는다. 그 다음에 힘은 중력분이다. 작용하는 힘. 근데 지표면 근처라고 우리가 가정했기 때문에 이때 중력은 일정한 중력이 되겠죠. 일정한 중력. 중력의 방향과 크기는 일정하므로, 여기 나오네요. 일정하므로 물체의 중력 방향은 일정한 힘에 의한 일정한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우리가 앞서서도 한번 표현해 봤지만, 우리가 시간에 따른 속도의 상황을 본다면 기울기가 가속도를 말하고 중력 가속도 g, 즉 10으로 말하면서 1초일 때는 10m/s가 증가하는 이런 운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지표면 근처에서, 역시 지표면 근처에요. 그럼 뭐가 작용할까요? 중력이 작용하겠죠.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연직 방향으로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지표면에 대한 수직 방향으로. 수평 방향을 던진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를 방향을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힘이 작용했냐, 그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즉 속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방향, 연직 방향으로는 뭐가 작용해요? 중력. 그때 이 중력도 어떤 중력? 일정한 중력. 왜? 지표면 근처니까. 중력만 작용하고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등속도 운동.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과 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자, 얘에 관련된 실험 영상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한 실험 영상을 봤습니다. 자, 이 하나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빨간색 구슬은 자유낙하 운동을 시켰고요. 동시에 수평으로 던져진 노란색 공의 운동을 비교를 할게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의 사진을 여러 번 찍어서 이렇게 겹쳐 놓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노란색은 우측으로도 조금씩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도한다. 수직으로는 연직 방향으로는 낙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모습을 또 볼 때도 같은 시간 동안에 자유낙하하는 공과 그 다음에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의 공이 같은 높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여기 이렇게 그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연직 방향으로 이동한 그 모습에서 똑같은 자유낙하와 똑같은 높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하나는 수평으로 던지고 하나는 자유낙하 운동을 했을 때 얘네들은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 물체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화살표는 힘을 표현한 겁니다. 힘. 지표면 근처이기 때문에 이 힘은 어떠하다? 같다. 일정하다. 일정한 중력이 이 노란색 공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은 중심 방향, 지구 중심 방향 또는 연직 아랫 방향 또는 수직인 방향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노란색 공을 우리가 보는 방향을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빛을 비춰요. 자, 여기다가 빛을 비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빛을 비추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그림자들이 이렇게 운동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림자의 운동. 자,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그림자의 모습의 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의 운동, 즉 연직 방향의 운동의 모습을 본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속도 운동은 바로 일정한 중력에 의한 등가속도 운동이 되겠죠. 수평 방향으로 던졌기 때문에 처음에 얘의 연직 방향의 속도는 없어요. 즉 속도가 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0인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이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직 아랫 방향 등가속도 운동 중에 자유낙하 운동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보는 방향을 위에서 여러분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아래를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랬을 때 여기에 이제 불빛을 이렇게 비친다고 한다면 이 노란색 공에 해당하는 그림자의 모습이 이렇게 운동처럼 느껴지겠죠. 그걸 우리는 수평 방향의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거리들을 우리가 재보니까 어떻다?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등 속도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바로 이 수평 방향으로는 이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노란색 공이 연직 방향으로는 항상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도 방향을 두 개의 방향으로 나눠서 하나는 등속도 운동의 규칙적인 방향, 수평 방향은 연직 아랫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하는 등가속도 운동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속도도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속도도 화살표로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수평 방향의 속도를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자, 이 빨간색은 뭐라고요? 속도를 표현한 화살표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속도의 이 화살표의 크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 크기가 다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어느 위치에, 얘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우측으로 향하는 이 속도는 다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파란색은 중력이었죠. 그러면 이제 아랫 방향의 속도를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이 물체의 연직 방향의 속도는 처음에는 없어요, 여기에. 근데 중력이 작용하니까 속도가 조금 이렇게 늘어나겠죠? 조금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늘어나겠죠. 시간이 지난 다음. 왜?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자, 그 다음 시간이 또 지나면 속도는 좀 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빨라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 얘보다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전보다는 이 화살표의 길이가 빨간색으로 나타난 연직 방향에 뭘 표현한 거다? 속도를 표현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체의 수평으로 던져진 2차원 운동처럼 보이지만 1차원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계속 똑같은 등속도 운동. 그다음에 아랫 방향의 속도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운동들을 우리가 또 앞서 봤던 영상에 시간에 따른 위치, 한눈에 이 물체의 운동을 그래프로서 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린 두 가지 방향으로 본다고 했죠. 첫 번째, 수평 방향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위치 변화, 수평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속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연직 아랫 방향, 연직 아래 방향. 이 아랫 방향은 뭐가 작용하죠, 여러분?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중력, 지표면 근처에선 등가속도 운동, 속도가 VT 그래프에서 속도가 0에서부터 어떻게? 일정하게 이렇게 쭉 증가한다. 그때 이 기울기는 중력 가속도 G 10m/s 제곱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이 공간상의 2차원 공간상의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의 물체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결론이 나죠. 왜 우리가 등속도 운동 공부했고 가속도 운동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력이 작용하는 물체의 이런 운동의 규칙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 힘이 지금 있다라는 표시 아니에요. 자,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트릭을 썼습니다. F가 0이다라는 거예요. 수평 방향 힘이 작용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속도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일정하다.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일까? 가속도가 0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한다. 다른 표현이 뭐죠? 등속도 운동한다. 자, 연직 방향, 수직 방향은 중력이 어떻게? 지구 중심으로 일정하게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다. 중력의 크기, 물체에 작용한 이 중력의 크기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무게, mg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일정하게 속도는 어떻게 될까? 일정하게 증가한다. 왜? 힘이 작용하니까, 가속도가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가 있으니까. 그 가속도의 크기는 뭐다? g다. g 얼마로 계산한다고요? 10m/s 제곱으로 다 주어져요. 이렇게 10m/s 제곱에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두 가지 방향으로 힘이 작용 안 했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 연직 방향으로는 일정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가속도의 중력 가속도의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이제 지구에서 특이한 운동,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페이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이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형성평가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O, 옳지 않은 것을 X. 자, 지구와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자, 물체만 존재한다고 해서 절대로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물체에 상호작용하는 바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힘이 바로 중력이다. 자, 여러분 중력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중력하고 같은 표현이 또 뭐라고 또 했죠? 만유인력이라고 했죠? 여러분 보고 이 만유인력을 구하는 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는 내지는 않지만 의미는 알아야 되겠죠. 만유인력, 중력은 서로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걸 식을 하나 이렇게 써놓고 나면 나머지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지표면 2번, 지표면에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에 작용하지 않는다. 중력은 좀 특이해요. 만유인력은. 왜?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물체에 힘이 작용해요. 원거리에서도 힘이 작용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접촉하지도 않았는데도 작용하는 특이한 힘. 그 특이한 힘이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만유인력 있고요. 전기력, 자석의 힘인 자기력도 역시 직접 부딪히지도 않아도 작용하는 특이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두 물체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커진다. 왜? R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옳은 설명. 4번. 중력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크다. 자, 얘가 크면 클수록, 질량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힘이 커지죠.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크다. 자, 요거를 우리가 같은 표현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mg. 이 안에 mg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죠. m, 나머지는 뭐다? g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커지면 중력도 당연히 커지는 거죠. 크다. 5.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아까 원거리 작용력. 지금 2번과 5번은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조금 단어를 달리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번. 지표면에 놓인 무게가 1N인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1N이다. 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 이 운동의 법칙의 핵심은 두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두 물체가 상호작용. 항상 힘은 이렇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물체에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N이 지구가 당겼으면 사과가 지구도 똑같은 1N을 당기게 된다. 자, 이 내용은 사실 작용과 반작용 법칙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내용들은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힘이 서로에게 작용한다. 근데 지구에 작용하는 이 1N은요. 지구 질량이 약 6 곱하기 24승kg이에요. 굉장히 큰 질량의 1N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변화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우주에 지나온 역사의 시간만큼 지나야 알 수 있는 정도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한테? 지구한테.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지구가 당기는 이 사과에 작용한 1N이 우리가 좀 관심의 대상이죠. 자,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이 무게는 똑같은 말이 뭐였죠, 여러분? 중력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2번 갑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다른 두 물체 A, B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 A의 질량과 B보다 크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역시 중력이기 때문에 만유인력 생각해야 되고요. 질량이 서로 뭐한다?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확인했고요.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의미는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강조합니다. 기억, 두 물체 M1, M2가 클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진다. 자, 중력은 두 물체 M1과 M2에 의해서 중력이 결정이 돼요. M1과 M2의 곱한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크면 클수록 중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중력, 즉 만율력. 2번, 물체 사이 거리가 멀수록 중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당연하죠. 자, 디귿. A가 B에 작용하는 중력이 B가 A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크다. 자, 작용과 반작용의 핵심 내용은 서로 상호작용이에요. A가 B를 뭐뭐하는 힘이 있다면, 이런 작용이 있다면 이 두 개의 자리가 바뀐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B도 A를 당기거나 밀거나 하는 힘이 있고, 이 힘은 우리가 반작용의 힘이다. 그리고 얘 두 힘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라고 했어요. 중력보다 크다. 뭐가 뭐보다 크다가 아니라 뭐다?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거리가 멀수록 중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반대로 거리가 줄어들면 중력의 크기는 커지게 되겠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에 비해서 이 R이 굉장히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를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표면 근처의 물체, 이런 사과 같은 거는 이 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지구 반지름 큰 6,400km에 비해서는 이건 뭐야? 무시야, 무시. 그래서 우리가 강조했었죠. 지표면 근처라는 표현이 있거나 중력 가속도 g가 10으로 일정 이런 말이 있다면 이 낙하하면서 이동하면서 생겨난 이 지표면과의 높이는 뭐한다? 높이는 무시한다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중력의 근원적인 걸 따질 때는 거리를 우리는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문제 상황에 우리가 주어지니까 문제 주어진 상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잘 계산과 그 다음에 의미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가만히 놓았어요. 가만히 우리가 많이 연습했죠. 가만히 놓았다. 무슨 얘기야? 자유낙하구나. 이 자유낙하라는 얘기는 처음 속도가 0이구나 알려주고요. 시간 간격을 나타낸 것이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사진을 탁 찍고 그거를 겹쳐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기 있는 대로 골라라. 단 저항은 무시하고 지표면 중력과 속도는 일정하다. 여기에서는 이 떨어지면서의 거리가 줄어든 거가 중력의 크기의 변화를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한 중력이 이 물체에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 바로 이런 가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자유낙하는 지표면 근처이고 중력 가속도 일정하니까 일정한 중력, 일정한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 니은, 공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자, 왠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뭐 하는 거야? 중력이 커지겠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 무시하라고. 왜? 중력 가속도 일정하니까. 왜? 중력은 만율력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mg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요게 일정하대요. 그럼 질량이 변하지 않는 한 중력은 뭐 해야 돼? 위치가 낙하하더라도 안 변해야 돼. 커진다. 이 말이 틀린 거죠. 디귿, 공이 손을 떠나는 순간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에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 중력은 항상 어느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얘가 이만큼 내려왔고 바닥에 부딪히기 전까지 중력은 항상 바닥에 부딪혀도 마찬가지예요. 중력은 항상 일정하게 지구 중심 방향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의 질량 2kg 물체 A를 가만히 놓고 질량 1kg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 A는 10m/제곱의 가속도로 낙하하였다. 가속도가 이제 낙하했다. 즉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일정하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몇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얘가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 이 방향이죠. mg죠. 얼마예요? 2 곱하기 10, 20N이다. 자, 얘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예요? mg죠. 1 곱하기 10 몇 뉴턴? 10N이다. 자, 중력의 크기는 이렇게 다르게 작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낙하하는 물체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질량에 상관없이 가속도, 이 g가 항상 어때요? 똑같죠. 가속도가 똑같다, 운동 상태의 변화가 똑같다, 높이에 대한 거는 똑같이 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은 B의 연직 방향의 속력. 자, 연직 방향의 속력. 그 다음에 A의 속력. A는 자유낙하, B는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인데 이 수평으로 던져진 방향의 속력도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연직 방향의 속력과 수평 방향의 속력. 수평 방향의 속력은 안 변한다고 했죠. 왜? 등속도 운동이고. 그러면 얘는 자유낙하하는 방향처럼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속도가 증가하겠죠.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은 바닥에 닿는 순간 항상 속력은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연직 방향의 속력. 왜? 연직 방향은 무슨 운동이기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하고 똑같으니까. A는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설명이다. 니은 지면에 닿을 때까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다. 왜? 여러분 요거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지표면 근처라는 뜻이죠. 이 낙하하면서의 거리는 뭐 한다라는 거? 지구 반지름에 비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시한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도 옳은 설명.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겠죠. 왜? 만유인력 생각해 보니까 거리 줄어드네? 중력 커지네? 당연히 중력 커집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뭐라고요? 지표면에서는 일정한 가속도, 일정한 중력 가속도, 일정한 중력이 작용한다. 자, 디귿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아까 우리가 여기 계산해 놨잖아요, 여러분. 자, 요게 이제 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냈을까? 여러분, A와 B가 만약에 끌어당겨 가지고 작용하는 힘이라면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중력은 누구와? 여기 있는 지구와 A에 작용하는 상호작용. B에 작용한 중력은 누구야? 이 지구와 B가 상호작용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다른 거예요. 다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쭉 넘어가서 어딨냐. 만유 인력은 두 물체가 상호작용할 때 생기면서 나타난 이 힘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A, B의 상호작용하는 힘을 물어본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을 물어본 거야? 지구와 A의 상호작용할 때 이 힘 크기와 지구와 B가 작용할 때 힘 크기, 중력, mg 직접 계산해서 20이냐 10이냐 이걸 비교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귿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방금 설명 다시 한번 피드백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높이가 같은 두 탑에 A를 수평방향 20m의 속력으로 던진 채 B를 자유낙하시켰더니 자, B는 자유낙하, 얘는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 자, 같은 높이에요. 그럼 어떻게 떨어질까? 얘가 수평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 B는 자유낙하 운동하고 A의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이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P에 충돌하였다. 몇 초 후에? 1초 후에. 어떤 문제의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활용하라는 거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하고 가는 연습,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운동에 대한 설명 보기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그러면 수평 방향은 자, 여러분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은 수평 방향 물체가 여러분 예를 들면 얘가 자, 대충 몇 개만 이렇게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도 수평 방향 20. 속력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20. 얘도 20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B의 물체 위치를 보면 항상 어디? 같은 위치. 자, 여기에서 B는 자, 여기 위치. 여기에서도 여기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충돌 직전 B의 속력은 B는 자, 몇 초 낙하했어요? 1초. 여러분 자유낙하 운동 1초 후에 속도가 어떻게 되지? 기울기 10짜리 자유낙하는 무조건 이 운동이에요. 그러면 1일 때 얼마? 10m/s가 되겠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두 탑 사이의 거리는 자 1초 후에 얘는 여기에 가서 이 벽까지 갔다라는 얘기죠.
어느 속도로? 수평 방향의 속력으로. 그럼 1초 동안 몇 미터 갔다는 얘기야? 자, 이 거리는 수평 방향의 속력. 자, 속력 곱하기 시간은 바로 이 거리가 되겠죠? 20m/s 곱하기 1초 동안 우측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얘는 20m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네요. A 속력을 2배로 하면 두 물체에 충돌하지 않는다. 자, 2배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얘가 몇 초 만에 도달할까? 1초가 아니라 2배가 줄어들겠죠? 20m를 2배로 했어요. 40m/s. 그걸 20m로 가려면 0.5초 만에 도달하겠죠? 그럼 얘는 0.5초 만에 도달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도 0.5초만 자유낙하예요. 그리고 얘가 연직 방향으로는 0.5초만큼만 자유낙하예요. 어쨌든 얘는 두 개가 가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얘가 가면서 좀 수평 방향의 속력이 느린 거야. 그럼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얘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안 만나겠죠? 그래서 이제 만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만큼 날아가는 속도가 있어야 되고 그 속도만큼 공중에 있으면 어떤 물체든 간에 다 만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돌한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6페이지까지 우리 마무리하는 거고요.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